네, 말하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이언 루키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네. 네, 얼굴이 또 보이기 시작하면 자연이란 이야기를 당연히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포맷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의견 남겨주셔서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나 봉호 씨나 사실 신세대가 아니어서 네. 그리고 봉호 씨도 게임 많이 하시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네, 저는 게임을 플스로 하지 디스코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컴퓨터로 게임을 하면은 사실 디스코드 많이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저도 게임 많이 안 하고 봉호 씨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디스코드 정말 이 늙은이들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아이디어를 참고를 해서 이번엔 디스코드로 한번 녹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 또 포맷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좀 댓글들 달아주시고 그 댓글에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가 또 의견들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3차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진짜 봉호씨 말대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은 결과죠. 자, 시리즈 스코어는 1승 1패로 3차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만 이 1, 2차전 합쳐서 인디애나가 경기를 리드한 시간 자체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특히 그렇죠. 2차전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워낙 일방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3차전 인디애나 원정에서 열리지만 그래도 오클라호마 시티가 우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뜻밖의 결과를 일단은 동환 씨에게 그냥 요거다라고 말씀을 한번 듣고 싶은 게 수비였을까요? 네. 사실 인디애나가 3차전을 맞이해서 공수 양면에서 변화를 줬죠. 이거 사실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대목인데 저는 일단은 수비적인 면에서의 변화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2차전 끝나고 리뷰할 때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위한 이 드래그 스크린, 이제 플랫 스크린, 아니면 스크린의 각도를 바꾸는 이런 오클라호마 시티의 공격에 대해서 인디애나의 수비가 낙제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길저스 알렉산더가 샤이가 2경기에서 72점을 넣었죠. 이게 어떤 선수의 생애 첫 파이널 첫 2경기에서 기록한 최다 득점 신기록이었는데, 그런데 3차전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디애나가 수비에 변화를 주면서 샤이의 어떤 리듬을 좀 흔들어 놓는 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수비적인 측면도 바뀌고 공격적인 측면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일단 1등 공신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매서린이 27득점에 야투율 75%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좀 인디애나 팬 여러분들한테는 얘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닭도라고 이런 건 좋은데 좀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그 아쉬움을 완벽하게 씻어냈고요. 그리고 TJ 맥코넬 진짜 이런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네요. 그러니까요. 맥코넬이 벤치에서 출전해서 10득점 5리바운드 5스틸인가요? 이상 5스틸까지. 기록한 역대 최초의 선수가 아마 됐을 건데, 근데 진짜로 사실 이제 인디애나의 승리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기 초반 보면 계속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오클라호마 시티의 어떤 공수 경기력에 여전히 좀 이제 끌려다녔는데, 이 벤치 구간이 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이 맥코넬, 아니면 또 이제 4쿼터에는 이 매더린 활약 덕분에 사실 인디애나가 게임을 가져올 수 있었죠. 사실 이 두 팀의 벤치 활약 차이가 가장 컸던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두 선수를 먼저 칭찬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어떻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잡았나, 특히 샤이를 어떻게 이렇게 괴롭혀주면서 턴오버를 유발해내고, 사실 샤이가 득점 1차 스탯만 봤을 때는 괜찮은 활약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어떤 수비를 가지고 왔나요? 그렇죠. 이제 단순 3차전 기록만 보면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 2차전의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제 1, 2차전 활약과
대조를 해가면서 봐야겠죠. 예, 1, 2차전은 거의 사실 인디애나 수비를 가지고 노는 수준이었습니다. 예, 뭐 이제 높은 위치에서 스크린 받아서 이제 공격을 할 때, 스크린 반대 방향으로, 예, 리젝트 스크린 통해서 기습적으로 돌파한다든지, 혹은 스크린 방향으로 돌파를 해도 본인 수비수와 스크리너 수비수 사이로 찍고 들어가는 뭐 스플릿 더 디펜더스 뭐 이런 이제 동작을 통해서 그냥 인디애나 수비를 가지고 놀았어요. 예. 네. 근데 이제 1, 2차전 인디애나의 이 스가의 2대 게임에 대한 수비법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nem하드 같은 기존의 마크맨은 하프라인 넘어올 때부터 강하게 붙어가지고 압박하고 스크린 위로 이제 다니고, 그 다음에 스크리너 수비수들은 좀 아래 쳐져가지고 미드레인지 쪽에 좀 쳐져가지고 수비를 하는 약간 높은 위치에서 드랍 수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3차전부터 좀 상황이 바뀌었죠. 3차전부터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모든 수비를 다르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차전과 비슷한 수비를 하는 때도 있었고, 근데 3차전에서 좀 달랐던 것은 트랩을 좀 많이 갔어요. 1, 2차전에 비해서. 1, 2차전에 아예 없었거든요. 샤이한테 트랩 가는 게, 샤이한테 블리치 형태로 강하게 트랩을 간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거기다가 뭐 스위치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스카가 1, 2차전에서 좀 익숙했던 어떤 수비가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스카가 좀 본인의 리듬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공격 효율도 좀 이상해지고, 그리고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랩 형태의 수비를 하게 되면은 스크리너 뭐 홈그렌이나 하텐슈타인이나 아니면 작은 스크리너면은 뭐 아이지아조나 케이스 놀러스 같은 선수들이 있겠죠. 이런 선수들이 스크린하고 짧게 롤할 때 그걸 받아서 이제 연계 플레이로 인디애나의 이 수비를 3대2로 흔들어 줘야 되는데,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연계가 막 엄청 위력적이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좀 크게 놓고 보면은 인디애나의 이 변화된 2대2 수비, 예, 그러니까 1, 2차전에서는 그냥 일관된 수비만 거의 가져갔다면 3차전부터는 트랩이나 스위치를 더 적극적으로 섞었으면서 오클라호마 시티 공격의 흐름 자체를 좀 계속 끌어냈다. 이거를 저는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네, 스위치도 하고 트랩도 했다. 사실 이 부분은 어찌 본다면은 오클라호마에게 이 샤이야 너 혼자 다 해. 우리는 너로부터 파생되는 걸 막을 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야 샤이 너만 막을 거야. 나머지는 우리는 그냥 하늘에 맡길게.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샤이의 손에서 공이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1, 2차전 보면 이제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사실 샤이의 이 높은 위치에 스크린 받아서 돌파, 미드레인지 점퍼 이런 거에 그냥 계속 수비가 많이 당했었는데, 자 이제 트랩을 섞었으니까 수시로 샤이가 어떨 때는 1, 2차전처럼 수비하는 인디애나를 보면서 그냥 자기 공격을 하다가 어떨 때 갑자기 한 번씩 기습적으로 트랩이 들어오니까 내 손에서 공이 떠나는데, 근데 이제 이때 샤이의 대응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시티 다른 선수들의 공격 전개가 이게 준비가 된 게 아니어서 그런지 약간 뻑뻑하거나, 혹은 샤이의 손에서 떠나는 볼이 반대 크로스 패스가 잘려먹는 어떤 턴오버가 막 몇 번씩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자꾸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샤이의 손에서 공을 떠나게 하면서 진짜 목적은 이 오클라호마 시티와 샤이의 공격 리듬 자체를 흔들어 놓는, 그러니까 너희가 잘하던 거 우리가 불편하게 해줄게 라는 식으로 수비를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뭐 3차전 이제 샤이가 득점을 어느 정도 했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도 인디애나는 좀 저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봐요. 왜냐면 1, 2차전의 폭발력은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이 변화를 가져간 타이밍이 저는 3차전이라는 게 저는 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리칼라이 감독이 저는 좀 의도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왜냐면 샤이의 2대2에 대해서 인디애나 수비가 무너진 건 그냥 1차전부터였거든요. 1차전부터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1차전을 기적적으로 잡았고 2차전에서 굳이 한 번 더 잡아보자 하면서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1차전과 똑같은 수비 기조를 하면서
원정을 1승 1패로 마무리하고, 자, 3차전 본인들의 홈에서 열리고 오클라호마 시티의 이제 경험 없는 선수들이 좀 상대적으로 얼어붙을 수 있는 게임에서 이런 변화를 가져가면서 저는 효과를 극대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따가 오펜스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수비에서 이 변화 타이밍을 1차전 승리의 고무돼서 2차전부터 가져간 게 아니라 좀 인내하면서 2차전을 내주더라도 3차전부터 가져가는 이 리칼라일 감독의 시리즈에 대한 플랜이 저는 좀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좀 칭찬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진짜 고무적인 게요. 오케이. 샤이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하긴 했습니다. 그 완전히 그 폭발하는 부분들은 좀 막아냈는데 나머지 선수들의 3점슛 감각은 상당히 좋았던 오클라호마 시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내줬어요. 심지어는 제이덥도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심지어 홈그랜도 초반에는 좋았어요. 뭐 후반에야 이제 마일스터너한테 많이 막히긴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 이날 오펜스 자체가 나빴다고 절대 말할 수 없죠. 말씀하신 대로 뭐 루도트도 뭐 시작부터 3점이 계속 들어가고 홈그랜도 1쿼터에 활약이 좋았고,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시리즈에서 이제 인디애나가 오클라호마 시티한테 우리가 110점 정도는 줄 수밖에 없어. 이 팀의 어떤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본다면 그 110점의 구성이 샤이에게 35점에서 40점 주면서 가느냐, 혹은 이제 다른 선수들에게 오히려 3점 찬스를 주면서 조금 도박적이지만 확률 싸움으로 가느냐는 저는 꽤 다르다고 보거든요. 샤이에게 많은 기회를 1, 2차전처럼 주면은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 공격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냥 거의 48분 내내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샤이의 이 2대2 게임, 미드레인지 점퍼, 아이솔레이션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거의 뭐 역대 손꼽히는 지금 이전 어떤 생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 2차전 끝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인디애나가 좀 3차전에서 1, 2차전에도 이제 돌파로 허용하면 다른 수비수들이 깊게 안으로 들어오는 수비를 했었는데 3차전에서는 아예 스크리너 수비수까지 샤이를 압박하고 스위치까지 해가면서 더 좀 샤이를 조여매는, 그러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찬스를 주더라도 좀 이제 샤이 쪽의 어떤 효율 자체를 좀 막아버리는, 그쪽을 틀어막아버리는 좀 수비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인디애나가 3차전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비가 오클라호마 시티 공격을 막 100점 아래로 막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하지만 현재로서는 1, 2차전보다는 어떤 효율 싸움에서 모멘텀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데 좀 유리하다. 예, 왜냐면 오클라호마 시티의 3점은 언제든 갑자기 연속해서 몇 개가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좀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네, 이 참 홈그랜 20득점. 제이덥 26득점, 샤이 24득점, 20득점을 한 3명의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점슛 성공률이 팀 전체가 45.5%인데 일단 졌다는 거. 그리고 공격 얘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동환 씨한테 여쭙고 싶은 게요. 나중에 그 오클라호마 시티 선수들이 체력에 붙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 시리즈 거쳐오면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심지어 정규 시즌에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봉호씨, 제가 그 인디애나와 클리블랜드 시리즈 리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클리블랜드 선수들이 이 인디애나 이 램하드나 에런 니스미스의 압박에 계속 뭐 이제 어떻게 버텨내다가도 4쿼터 되면서 갑자기 그 체력 여파로 턴오버가 쏟아지면서 경기를 그르쳤다고. 거의 맞아요. 똑같은 효과가 저는 이 3차전에서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파이널 지금 3경기 치르는 동안에 이 경기 간의 텀이 그렇게 짧지는 않거든요. 뭐 3일씩 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지금 경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인디애나는 1쿼터부터 램하드든 니스미스든 뭐 그리고 나중에 벤치에서 나오는 맥코넬이나 뭐 아니면 벤 셰퍼드 이런 선수들까지 다 올코트 프레스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오클라호마 시티의 힘을 빼놓는 거죠. 이게 결국 바디블로처럼 복싱에서 계속 피로가 누적되면서 4쿼터의 집중력
저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1, 2차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샤이한테 너무 털리니까 아니 왜 저렇게까지 굳이 이 프레스를 고집할까? 올코트 프레스를 굳이 처음부터 붙어서 높은 스크린에 다 걸려가면서 뒤에서 따라가고 네마드는 그러면서 샤이한테 미드레인지 게임을 왜 자꾸 내줄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차전 오면서 시리즈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드니까 이 계속되는 압박에 샤이가 좀 지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샤이도 그렇고 다른 선수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치는 게 게임 전체 어떤 4쿼터 경기력 4쿼터 되니까 갑자기 오클라호마 시티가 뭐 힘을 못 쓰잖아요. 어제도 맞아요. 예,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는 이런 인디애나의 수비 때문에 지금 3차전 다시 보시면은 경기 초반에는 샤이한테 공을 안 줘요. 샤이한테 보름반도 일부러 안 맡겨요. 너 좀 쉬어라. 초반에는 쉬어라 이러면서 오히려 제일런 윌리엄스가 2대1을 더 많이 하고 아이솔레이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챗 톰그랜이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직접 트랜지션 보름반 하면서 리머텍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샤이가 본인의 공격 점유율을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인디애나 수비의 변화가 있으니 샤이의 리듬이 계속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게임 플랜이 인디애나로 넘어오고 4쿼터 때는 그 쌓였던 어떤 피로가 오클라호마 시티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게임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와, 이 인디애나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이 경기 뛴 시간을 보면요. 오히려 인디애나는 칼같이 이 로테이션을 제대로 지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잘 만들어주고 있어서 야 이게 진짜 이 플레이오프 특히 파이널이라는 무대에서 어찌 본다면 슛 성적이 좋고 아니면 좀 더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을 돌린다기보다는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그 칼라이 감독의 정말 그 지략에 한번 놀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격을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인디애나가 턴오버에서 오클라호마를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이 시리즈가 재밌는 게 자 1차전부터 3차전으로 가면서 인디애나는 턴오버가 계속 줄어들어요. 경기당 턴오버가. 네. 오클라호마 시티는 계속 늘어나요. 그쵸. 예, 이게 되게 인상적인 대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디애나가 이제는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에 좀 적응을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차전에서 좀 인상적인 대목은 그러니까 1, 2차전을 보면은 이 인디애나가 턴오버를 범하는 케이스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안쪽으로 이제 몸으로 밀면서 슬링하는 시아캄에게 볼을 주다가 그게 잘려먹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런 게 이제 턴오버로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는 시아캄에게 볼을 갈 걸 예측을 하고 카루소나 이런 수비수들이 미리 그 패스 동선을 튀어나와서 잘라서 턴오버를 만드는 거죠. 예. 네. 사실 인디애나의 이런 형태의 공격이 뉴욕과의 시리즈에서도 브런슨과의 미스매치를 공략할 때 혹은 브리지스와의 미스매치를 공략할 때 유용하게 쓰였기 때문에 오클라호마 시티가 그걸 알고 1차전부터 그거 끊어먹는 수비를 한 건데 근데 이 3차전에서 보면 인디애나의 오펜스가 좀 바뀝니다. 뭐냐면 시아캄이 안쪽으로 깊게 슬링해서 거기서 볼 받아서 바로 올라가는 뭐 터너도 그렇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오히려 밖으로 빠져나와서 핸드오프로 연계 플레이를 한다든지 혹은 시아캄이 그냥 공 잡아서 1대1 포스트업이나 페이스업 공격을 하는 식으로 좀 시아캄이나 이 터너 쪽의 오펜스 좀 바꿔요. 예. 네. 이러면서 1, 2차전처럼 안쪽으로 슬링하는 빅맨에게 볼을 넣다가 잘라먹히는 턴오버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 대신에 밖에서 연계 플레이가 늘고 시아캄이 이 오클라호마 시티의 스몰 라인업을 상대로 스위치 유발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미스매치 만들어서 샤이나 케이스 놀라스 같은 선수들을 그냥 1대1로 매치업 헌팅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턴오버는 줄고 공격 형태가 바뀌니까 오클라호마 시티가 대응을 조금 더 못하고 득점은 잘 되고 시아캄이 또 잘했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재밌는 게 요즘 농구가 뭐 3점의 농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사실 그렇게 이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밑 득점, 페인트존 점수가 50점이더라고요. 인디애나가. 오히려 페인트존을 좀 공략을 하면서 이거 잡아간 것 같아요. 뭐 컷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차전에서 컷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컷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번 게임에서 컷인 열심히 하자. 사실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선수가 베이스라인 쪽을 뚫으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선수들이 45도로 컷한다든지, 혹은 오클라호마시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팀의 약속이었죠. 탑에서 컷하는 약간 이런 동작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항상 훈련하면서 가져가게 되는 어떤 공간을 비우고 채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컷이 굉장히 많은데, 3차전을 보면은 이 맥코넬이나 이런 선수들의 어떤 베이스라인 돌파, 또 맥코넬이 그게 강점이잖아요. 그 상황에서의 어떤 컷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이루어졌어요. 예. 그리고 또 좋았던 것은 3차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인디애나의 이 페인트존 득점이 게 페인트존 득점에는 속공 득점도 당연히 포함되거든요. 속공으로 페인트존에서 올린 득점도 포함이 되는데, 인디애나의 이 트랜지션 게임이 되게 잘 됐어요. 3차전에서. 이게 오클라호마 시티가 인디애나의 페이스에 못 따라가면서 수비에서 혼돈도 좀 있었고, 인디애나가 이제 3차전부터 달라진 수비로 인해서 나오는 어떤 롱 리바운드나 턴오버 유발을 트랜지션으로 연결한 빈도가 되게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차전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턴오버가 늘고 인디애나의 수비 당황하는 것이, 인디애나가 사실 시즌 내내, 플레이오프 내내 가져왔던 이 특유의 이 업템포 농구에 잡아먹히는 약간 이런 결과로 저는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 입장에서 다음 게임을 준비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느냐, 무조건 트랜지션 게임이에요. 사실 세트 오펜스는 그래도 오클라호마 시티의 수비력이면 어느 정도 제어가 돼요. 근데 3차전처럼 이 턴오버 이후의 어떤 트랜지션 수비 상황, 야투 실패 이후의 트랜지션 상황, 심지어 인디애나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야투를 넣어도 빨리 인바운드 패스에서 속공하는 것도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랜지션 상황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경각심을 좀 높이는 게 4차전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수비적으로 이 3차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자연스럽게 4차전 넘어가면 오케이, 오클라호마 입장에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 2차전에서 좀 득을 봤던, 일단 트윈타워는 못 쓰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인디애나의 속도전이 너무 빨라서 이 투빅 라인업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이그널트 감독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또 스몰 라인업 가자니 지금 시약함 쪽에서 매치업 헌팅이나 이런 게 너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나오면 공략을 해버리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나마 수비가 그나마 약한 샤이를 공략하는 상황으로 자꾸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시티는 제가 봤을 때는 스몰 라인업 기존은 유지가 될 것 같고,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근데 이 4차전의 핵심은 라인업의 사이즈는 이제는 사실 서로가 아는 어떤 카드라고 보고, 그것보다는 이제 이 3차전에서 달라질 인디애나 수비에 대해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샤이가 이제 볼을 잡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그랜이나 하텐슈타인 같은 스크리너들이 롤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공격 전개나 이런 찬스 메이킹,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샤이 입장에서 자꾸 트랩 당하고 볼 빼주고 이러면은 본인이 득점하는 건 없이 체력 소모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4차전에서 제가 인디애나라면, 그러니까 저는 인디애나 입장에서 이 시리즈는 그래도 6차전에서 끝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7차전 원정에서 이길 확률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덴버도 2대1로 이기고 있다가 오클한테 잡혔거든요.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또 언더독이고 전력차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자, 그렇다면 리칼라일 감독은 분명히 3차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4차전에 저는 사활을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차전 지면 홈코트 이점이 빼앗기는 데다가 사실 7차전까지 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자, 그러면 4차전에서 인디애나는
어떤 카운터 펀치를 가져올 것이냐. 자, 오클라호마 시티가 3차전에서 우리가 가져온 수비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4차전에 나올 건데, 그러면은 인디애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변화를 가져갈 것이냐. 자, 예를 들어 3차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섞어 쓰는 트랩과 스위치랑 일반적인 하이드랍을 섞어 쓸 것이냐, 아니면은 트랩 빈도를 더 늘려서 더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오클라호마 시티 멘탈을 그냥 흔드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오히려 안전지향적으로 스위치를 더 많이 한다든지 1, 2차전처럼 원래 형태 수비로 돌아가면서 좀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이냐. 저는 이거는 진짜 이 리칼라이 감독에게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3차전에서 가져간 수비 변화가 성공한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갑자기 그 수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3차전처럼 섞어 쓰는 수비를 하다가 이제 승부처나 아니면 오클라호마 시티의 대응을 보고 좀 어떤 다른 수비법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수비 변화는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게임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3차전 같은 수비를 그냥 계속 쓸 수도 있고, 이건 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2대1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이기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서린이 이렇게까지 폭발할 거라는 생각은 기대는 했지만 못했고, 그리고 TJ 맥코넬이 정말 결정적일 때마다 스틸을 해내고, 아까 보니까 어시스트 5개더라고요. 어시스트 그리고 5개. 또 컷인 패스도 잘 찔러주는, 심지어는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벤치 구간에서 역전을 시키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게 또 나올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지만 또 나오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렇죠. 벤치 득점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져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유동적인 변수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다만 이제 제가 좀 오클라호마 시티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에너지랩에서 너무 밀려요, 이 벤치 자원들이. 그래서 이 세컨 유닛 싸움에서 저는 이제 4차전 양상이 어떨 거냐라고 봤을 때, 세컨 유닛 싸움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가 앞서 나갈 확률보다는 밀릴 확률이 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일단 원정이라는 게 너무 큽니다. 양 팀 다 젊은 팀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2차전처럼 에런 위긴스가 갑자기 막 터지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 벤치 구간은 오클라호마 시티 입장에서 불안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잘 견디기 위해서 주전 의존도를 높였다가는 또 주전들의 체력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 인디애나의 체력전, 이 진짜 이 좀비애나의 이 체력전 양상이었던 게임에 말려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그널트 감독은 머리가 진짜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인디애나 입장에서 4차전이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클라호마 시티는 또 당연하거든요. 4차전 지면 진짜 이 시리즈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1대3을 뒤집은 사례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2016년 클리블랜드 뿐이죠. 그래서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무슨 대응을 할지가 꽤 많이 궁금합니다. 투비글스계는 1차전부터 인디애나 이 스페이싱이나 트레이션에 좀 당하는 상황들이, 하텐슈타인이나 홈그렌이, 특히 하텐슈타인이 있을 때 하텐슈타인 쪽에서 코너 3점 얻어맞거나 이런 게 꽤 있었어서 쉽지는 않을 건데,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상이 어렵습니다. 야, 이게 트렌드가, 만약에 인디애나가 진짜 4차전까지 잡아버리면 정말 좀 벤치 구간에 있는 자원들도 상당한 어느 정도의 좀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진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엑스팩터를 보유하고 있는 이 팀이 진짜 무서운 팀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에런 니스미스 3차전 7득점 했고요. 앤디류 넴하드 8득점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잡아요. 와, 그쵸. 이게 우리가 빅3의 시대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윙의 시대가 왔다. 근데 이제는 벤치 자원까지도 골고루 어느 정도의 좀 수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하는 게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플레이오프 통해서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트렌드에서 강한 팀이 되려면 뎁스가 필요하구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벤치 자원들의 어떤 에너지 레벨, 제가 이제
아직 방송에 올라오진 않았지만 느바비켓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트렌드라면 우승팀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48분 내내 공수에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 것. 과거부터 에너지 레벨은 NBA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번 어떤 플레이오프에서 인디애나나 뭐 오클라호마시티까지 보면은 이 에너지 레벨 체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팀들도 많이 주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럴수록 선수들의 몸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아씨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또 3차전 갖고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내일 또 네. 재밌는 상황 나오면 또 저희 한번, 녹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